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연술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1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 삼각형이 딱 나와 있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며 변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고 삼각함수의 크기비가 주어져 있는 상태네요. 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어떤 정리들을 사용하거나 어떤 공식들을 사용하는지를 먼저 떠올려 본 뒤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져 있거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와 같이 어떤 도형의 성질이나 그래프의 성질이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성질들을 그림 위에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그림이나 그래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죠. 선분 BC의 중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선분 BP의 길이와 선분 PC의 길이가 같구나 라고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보죠.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자 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 이것을 그림 위에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선분 BQ 대 선분 QC의 길이비가 5K 대 K다 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상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수값을 꼭 넣어줘서 우리가 길이비를 표현해야 돼요. 5대 1이다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길이가 5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꼭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전 조건인 BC의 중점을 P라고 했다라는 조건과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잠깐 지우고 다시금 OK라고 표현했던 BQ의 길이를 BP의 길이가 3K,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2K, 그리고 QC의 길이가 K다 라고 표현하면은 BP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BQ의 길이와 QC의 길이가 5대 1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겹치는 게 있으면 한 번에 조건을 볼 수 있도록 정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Q의 길이가 3루트 2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분 AQ의 길이를 3루트 2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sin QAP와 sin APQ의 크기비가 루트 2 대 3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QAP를 알파, 각 APQ를 베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 사인 크기비가 루트 2 대 3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거 뭘 뜻하는 걸까? 라고 바로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이거 명심해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삼각형 내부의 두 각에 대한 사인 값의 크기비는요,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 APQ 내부의 두 각 알파, 베타죠. 이렇게 한 삼각형 내에 있는 두 각에 대한 사인 값의 크기비는 대변의 길이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대변의 길이비가 왜 대변의 길이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떠올려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떠올려보면 사인 A 대 A, 사인 B 대 B, 사인 C 대 C 라는 값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 라지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2 라지 R sin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선분 B라는 길이를 2 라지 R sin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C라는 선분의 길이를 2 라지 R sin C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에 의해서 A 대 B 대 C라는 선분의 길이비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돼서 여기에 있는 2R들을 갖다가 다 약분을 해서 생각했을 때 A 대 B 대 C라는 선분의 길이비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사인 값의 크기비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알파에 대한 대변의 길이 2K 대 각 베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 3루트 2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사인 값의 크기 비인 루트 2대 3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인 값의 크기 비를 이제 대변의 길이 비로 표현할 수 있었다 까지를 일단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K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K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BP의 길이, PQ의 길이, QC의 길이를 길이 비로만 표현해서 3K, 2K, K라고 표현했었지만 이제는 3, 2, 1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관련된 문제는 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렇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했죠. 우리 위에 있는 이 식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대각의 크기 알면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인 법칙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면 각도 A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기만 하면 여기 BC의 길이 6인 거 아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 혹은 사인 B 값이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한다면 외접원 반지름 구할 수 있어. 혹은 사인 C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거 아니까 계산이 끝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인 A든 사인 B든 사인 C든 셋 중에 하나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거 대변의 길이를 구한 뒤에 사인 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인 A, 사인 B, 사인 C 중에서 뭐가 구하기 가장 쉽느냐 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뭐야? 그렇지. 삼각형 ABQ 딱 보니까 어때? 해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떤 각도든지 간에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B를 갖다가 먼저 구할 거야. 왜? 사인 B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사인을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코사인을 먼저 구한 뒤에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B를 구해 본다면 2 곱하기 2루트 7, 그 다음에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한 5. 2루트 7 곱하기 5 분의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3루트 2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했을 때 얼마 나온다? 4분의 루트 7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사인 B로 얘를 바꿔보죠. 했을 때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얘를 계산해 본다면 사인 B 값은 얼마? 4분의 3이다. 자, 이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야? 아하, 선분 AC의 길이 얘만 얼마인지 구하면 끝이 나겠네. 그러면 AC의 길이도 구해보자. 단,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는지를 보니까 아하, 얘도 지금 보니 이 B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 다 나와 있고 두 변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어. 선분 AB의 길이인 2루트 7과 선분 BC의 길이인 6. 얘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C의 길이를 구하겠네. 그러면 AC의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얘는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이번엔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루트 7.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얘는 얼마야? 얘는 22가 나오죠.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0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20이라는 거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이 라지 R은 사인 B인 4분의 3 분의 선분 AC의 길이인 루트 2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3분의 4 루트 22가 2 라지 R이다. 즉 라지 R은 3분의 2 루트 20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최종 답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 얘는 파이 곱하기 3분의 2 루트 22의 제곱이 돼서 9분의 88 파이가 된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026학년도 6월 3학년 모의고사 14번 문제 풀이였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건데 이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한 삼각형 내에 있는 두 각 이상의 삼각함수의 크기 b가 주어져 있는 경우 사인으로 바꿔서 이 사인 값의 크기 b가 대변의 길이 b를 의미한다 라는 걸 활용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두 번째, 외접원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외접원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한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고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하나 나와 있고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이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이 문제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거나 뭐 외접원이 주어져 있거나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도형의 성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이 너무 부족한데?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사인 법칙 써볼까? 라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써요? 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곳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각도의 삼각함수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하거나 두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한 각의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정보가 많이 주어진 상태에서 특정 정보 하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공식만 지저분하지 사실 생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조건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14번 유형 삼각함수의 활용을 이용한 문제들, 이 문제 유형은 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거나 수능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문제 유형이겠죠. 그렇지만 항상 한 문제는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요도는 매우 높은 문제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문제를 통해 제대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통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